미 국방부가 전국 주방위군에 폭동과 국내 소유 사태에 대비한 신속 대응 부대를 상설화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 겨냥하며 33년 만에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낮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한 항공기의 비상사태로 활주로 일부가 일시적으로 이용이 제한되면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셧다운 사태 장기화로 푸드스탬프 혜택이 11월부터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뉴욕주는 식량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뉴저지주도 긴급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공지능 열풍 속에서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고 구글은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 식당 6구이가 경영난으로 인해 결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부채가 최대 1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찬호입니다. 미 국방부가 전국 주방위군의 폭동과 국내 소요 사태에 대비한 신속 대응 부대를 상설화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재난 구호 임무를 맡아온 주방위군에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가 전국 주방위군의 폭동과 소요 사태에 대비한 신속 대응 부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 이번 조치가 국방부의 중대한 정책 변화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시위와 같은 국내 임무에 군을 직접 투입하려는 의지를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방위군에는 이미 임시 편성이 된 신속 대응 조직이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재난 현장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전력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복구하는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이번에 국방부가 지시한 부대는 성격이 다릅니다. 각 주와 괌, 버진 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방위군은 최대 500명의 병력을 단기간 내 투입할 수 있도록 지정받습니다. 병력은 군중 통제와 피구금자 처리, 곤봉, 테이저건, 방패 등 비살상 장비 사용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국가방위국 문건에는 부대별로 군중 통제 장비 100세트가 지급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병사들은 얼굴과 몸을 보호하는 방패, 폭동 진압용 곤봉, 정강이 보호대 등을 갖추고 군중 제압과 임시 검문소 운영에 나설 수 있습니다. 신속 대응 부대는 또 배치 시간도 규정돼 있습니다. 병력의 25%는 몇 시간 안에, 50%는 12시간 안에, 전 병력은 24시간 안에 투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도 워싱턴의 경우에는 별도로 특수헌병대대를 운영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이 같은 특수부대 창설을 지시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24일자 메모에서 시민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주, 지방, 법 집행기관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 당시에도 국내 소요 사태에 군 투입을 주장했고 재선 이후에도 그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방위군을 점점 더 자주 국내 작전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군의 역할과 한계를 둘러싼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비역 주방위군 고위지휘관 랜디 매너 소장은 군중 통제, 전담부대 창설이 방위군의 본래 임무인 해외 전투 준비에서 벗어나게 하고 전통적으로 지켜온 정치로부터의 분리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3년 만에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 언급하며 동등한 기준에서 시험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국제사회는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실험 재개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거론하며 다른 나라들이 실험을 하고 있어 미국도 동등한 기준에서 핵무기 실험을 시작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절차는 즉각 시작될 것이라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가 2위, 중국이 3위지만 5년 안에 따라잡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만약 계획이 실행된다면 미국은 1992년 이후 33년 동안 지켜온 핵실험 중단 원칙을 뒤집게 됩니다. 다만 이번 지시가 실제 핵탄두 폭발 실험을 뜻하는지 아니면 미사일과 같은 전력 성능을 뜻하는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6일 신형 핵 추진 대륙간 순항 미사일 브레베스트니크 실험 성공을 29일에는 핵 탑재 수중 드론 포세이돈 실험 성공을 각각 발표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 페스코프 대변인은 누군가 핵실험 유예를 깬다면 러시아도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브레베스트니크와 포세이돈 실험은 핵실험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1992년, 러시아는 1990년, 중국은 1996년 이후 공식적인 핵실험을 중단해왔습니다. 세계적으로 마지막 핵실험은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협상 지렛대 확보용일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실제로 핵폭발 실험까지 진행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을 불러와 새로운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핵 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가진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되어 온 기술이라고 평가했고 로이터 통신도 미국은 1950년대 영국을 제외하면 그 어떤 나라에도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과 관련해 5,000톤 이상 규모로 2030년대 중반 이후 최소 4척 이상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오늘 낮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비상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해당 비상 착륙으로 인해 활주로 일부가 일시적으로 이용이 제한됐으며 모든 항공기의 이 착륙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항공기 비상 착륙으로 인해 한때 모든 이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번 사고로 인해 활주로 일부가 일시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며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오늘 낮 12시 30분경 활주로 13L에서 착륙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 신호가 감지돼 즉각 전면 운항 중단 명령을 내렸고 이 조치는 약 1시간 15분간 이어진 뒤 오후 1시 45분경에 해제됐습니다. 문제가 된 항공기는 푸에르토리코 산호안발 프론티어 항공 3546편으로 JFK 공항 착륙 중 기장 판단에 따라 예방적 조치로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공항 내 일부 활주로가 손실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안전점검을 위해 모든 항공기의 착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웨어에 따르면 모든 도착 항공편은 출발 공항에서 오후 1시 45분까지 대기하도록 통보받았습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악천후까지 겹치며 이미 3시간 이상 항공기 지연 사태가 발생했던 터라 비상사태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FAA와 JFK 공항 당국은 사고 항공기의 안전 여부와 활주로 손상 정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인 스냅 혜택이 11월 1일부터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며 비상 식량 지원과 푸드뱅크 운영 확대에 나섰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자금이 끊길 위기에 놓이자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식량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행정부가 뉴욕 주민 300만 명의 식료품 지원을 중단시키고 있다며 워싱턴의 정치적 싸움 때문에 뉴욕의 저소득층 가정을 굶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정부는 6,500만 달러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푸드뱅크를 통해 뉴욕주 전역에 약 4천만 끼의 식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뉴욕 주립대 서비스팀과 협력해 필요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식량 배분과 취약계층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뉴저지주도 푸드스탬프 중단 위기에 대응해 비상식품 지원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뉴저지 복지국은 10월 31일 이전에 지급된 푸드스탬프 혜택은 11월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며 주민들에게
njfamiliesfirst.com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계정 상태와 잔고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뉴저지 전역의 커뮤니티 푸드뱅크와 지역 식료품 배급소는 비상 운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포트리, 글렌락 등 여러 타운에서는 시청과 행사장에서 비상식량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널리의 레스토랑 더 오클리는 스냅 수혜자, 장애인, 군인, 노인, 무급 연방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식사 제공에 나섰습니다. 전국 비영리 단체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국 푸드뱅크 네트워크인 피딩 아메리카는 우편번호별로 가까운 푸드뱅크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뉴욕시의 시티 하베스트는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 라과디아 공항 등에서 연방 근로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식료품 배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도어대시 등 민간 배달업체들도 스냅 수혜자에게 무료 배달 서비스와 식료품 크레딧을 제공하며 연대의 손길을 보태고 있습니다. 피딩 아메리카의 클레어 바비노 폰테노 CEO는 스냅이 중단되면 그 여파는 재앙적일 것이라며 이미 상황은 심각하며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약 4,200만 명이 스냅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중 1,600만 명이 아동으로 파악됩니다.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저소득층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며 일부 가정은 당장 다음 주부터 식재료 부족으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인공지능 열풍 속에서 글로벌 IT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구글은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2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초대형 기업 공개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오픈AI는 기업 가치가 최대 1조 달러까지 평가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상장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내년 하반기 증권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이 검토돼 있고 최고 재무 책임자는 2027년 상장을 목표 시기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AI는 애초 최소 600억 달러 조달을 논의했지만 사업 성장과 시장 상황에 따라 금액과 시기가 변동될 여지도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으로 출발한 오픈AI는 최근 자회사를 공익법인으로 개편했으며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합의도 거쳤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같은 날 3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은 1,02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순이익은 350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2.8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매출은 15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4% 증가했습니다. 검색과 광고 매출은 566억 달러, 유튜브 광고 매출은 103억 달러였습니다. 구글의 이날 성과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과징금 35억 달러가 반영됐으며 실적 발표 후 알파벳 주가는 6% 이상 급등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 확산 속에서 오픈AI와 구글의 행보가 글로벌 IT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인기 한식당 692가 경영난으로 결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은 계속 이어가며 부채 재조정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그랜드 애비뉴에 위치한 한식당 692를 운영하는 김치 코리안 레스토랑 운영사가 지난 28일 뉴저지 연방파산법원에 챕터 11, 즉 기업 파산 보호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운영사는 회사의 자산이 0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 부채는 무려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해 그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산 신청 직후 법원은 다음 날인 지난 29일 필수 재무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사유 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락된 서류에는 자산 부채 내역표, 주주 명부, 기타 재무 자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음 청문회는 2025년 11월 25일 뉴요크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법원은 제출 누락 사유와 함께 회사가 구조조정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식당 692 측은 파산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신청을 통해 김치 코리안 레스토랑 측이 부채를 조정하고 재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요구하는 절차 사항 및 서류 제출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건이 기각돼 파산 보호 자격을 잃게 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비행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초음속 여객기가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X-59는 28일 캘리포니아 팜데일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약 1시간을 비행한 뒤 에드워즈 공군기지 인근 나사 암스트롱 비행연구센터에 착륙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마하 1.4, 시속 930마일의 속도를 낼 수 있어 현재 여객기의 2배에 달하는 성능을 갖췄습니다. 또한 초음속 돌파 시 발생하는 폭발음, 이른바 소닉붐을 크게 줄여 자동차 문이 닫히는 정도의 소리로 제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X-59가 상용화되면 LA와 서울을 잇는 항공편이 기존 10시간에서 11시간이 걸렸다면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을 방조한 나라로 한국을 포함해 63개국을 지목했습니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지난 2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원격으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의 장기 점령과 집단 학살이 다른 나라들의 무기 공급과 정치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미국이 집중 비판을 받았고 독일과 영국도 책임 국가로 언급됐습니다. 한국 역시 이스라엘이 폭격에 사용 중인 F-35 전투기 부품을 제공한 19개 나라 중 하나로 이에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 로디지아, 포르투갈 등의 점령지 폭격과 아파르트 헤이트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했지만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스트코가 이규제큐티브 회원을 대상으로 한 혜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9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보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이규제큐티브 회원들에게 조기 개장 시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평일에는 일반 회원보다 1시간, 토요일에는 30분 일찍 매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월 $10 상당의 인스타카트 크레딧을 지급하고 여행과 보험 상품 구매 시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연회비는 $130로 일반 회원의 2배지만 연간 최대 $1,250까지 2%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이 같은 제도 확대 이후 미국 내 주간 매출이 약 1% 증가했고 회원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4분기 기준 이규제큐티브 회원 수는 3,870만 명으로 전년보다 9.3%가 늘었으며 전체 유료 회원의 47.7%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시가 산모 지원을 강화합니다. 뉴욕시의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출산 가정과 산모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출산한 뒤 12주 동안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생아 돌봄을 돕는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보건정신위생국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신과 출산을 돕는 의료진에게는 산모의 오피오이드 사용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5개 보로 이외 지역 주민들에게는 둘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국은 임신과 출산 후 건강생활, 영양, 만성질환 관리 정보를 일반 시민과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고 부모와 보호자에게는 예방접종 일정 등 자녀 발달 정보를 자동 문자로 안내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게 됩니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돌봄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